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5명을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위중, 중증 환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100명을 넘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한때 400명까지 급증을 했다가 지금 5일째 소폭 감소세를 보이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2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좀 상황 관리가 매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추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맞습니다. 9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숫자는 이제 222명이었고요. 예. 이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182명이 돼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신규 확진자 중에서 175명이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였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세종시와 전북을 제외한 이제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준 것이 지금 월요일하고 화요일 기준으로 지금 진단 검사가 거의 한 5만 7천 건에서 한 5만 6천 건 정도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검사가 지금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확진자 숫자는 일부 감소했다는 게 하나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숫자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 주말에 나왔던 확진자 숫자가 지지난 주말에 나왔던 확진자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반 정도로 감소를 한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행인 신호로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는 8월 초에 매일같이 한 12명에서 20명 정도 나오던 것이 예.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2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신호에 비해서 이제 안 좋은 신호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고령자가 많다는 측면에서 위중증 환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 역시 최근 이 위중증 환자 숫자가 많이 늘어서 현재 위중증 환자 숫자는 104명으로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비교적 다행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위중 중증 환자가 좀 크게 늘었거든요. 2주 만에 11배 넘게 급증을 해서 이렇게 되면 병상이 부족한 문제도 이제 우려가 되고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의 확진자 숫자가 많기 예. 때문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따르면은 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확진자의 숫자가 거의 8배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것도 특징이지만 이 확진자 중에서 환자의 비율이 20, 30대의 신규 확진자는 31.9%에서 23.1%로 감소했고요. 예. 반면에 60대 이상 신규 환자의 비중은 23.9%에서 33.3%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환자실의 확보가 일단은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앞서 그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다가 저희가 브리핑을 연결했는데 역시 중대본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당분간 사망자와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를 표했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늘 사이만 하더라도 8월 31일 0시 기준으로 79명의 위중증 환자가 있었는데 하루 동안에 25명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104명의 위중증 환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입원해서 치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환자 병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전, 강주, 강원 등은 이미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없고요. 수도권 내 같은 경우는 이제 8.3%만 남아서 앞으로 이런 중환자 병상의 부족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연일 짚고 있는 사례죠. 이 사랑제 유해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인데 특히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고리가 또 다른 지역의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전파 장소 9곳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교회 중심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어떤 소속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다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원인들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 원인은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방역 수칙들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대면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예배 후에 소모임 금지라던가 또는 식사의 금지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광화문 집회와 연관된 집회 환자가 생긴 교회에서 다시 또 그 교회 안에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더 이상의 확진자를 늘리지 않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빨리 이 문제가 좀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검사를 여전히 받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사실은 갔다 왔다라고 밝힌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방역 상황이 좋아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최근 광화문 집회 참석 2주일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고 확진받는 분들이 이제 계속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화문 집회 다녀오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20대가 가족 5명 확진 후에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이러한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은 분명히 가족 내 감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감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 확진된 것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지에게 전파가 되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 검사를 반드시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나 가벼운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 지나고 나서 검사를 받게 되면 음성이 나올 테니까 예.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감염이 전파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나간 감염이라 하더라도 항체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감염이 전파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검사법들을 보완해서 누구한테서 전파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속일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와서 진단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인천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를 비롯해서 그 신도와 그 가족들까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교회 목사는 집단 감염 발생 전에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가 하면 가짜 정보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해당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동성연애자들 그들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 바이러스 나오고 신천지 나오고 뭐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가 그거 하나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다 정보가 다 넘어간대요. 나 엊그제 들었어요. 백신 그거 개발하는 미국에서는 백신 개발하는 회사마다 몇백억씩 몇천억씩 막 돈을 막 후원해 주는데 그 백신을 개발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까지 다 조종할 수 있다는구만. 예, 설교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셨는데 지금 해당 교회는 설교를 한 목사를 포함해서 교인들까지 확진 판정을 무더기로 받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설교가 교인들로 하여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일함을 좀 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설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게 얼핏 이제 들어도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정보하고 맞지 않는 예. 거짓 정보가 많이 섞여 있는 설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했었던 교회 내 목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예.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정보의 차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한 목사 본인도 확진을 받은 예. 데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런 정보는 전부 다 잘못된 정보이고 아무리 주변에 친한 지인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 또 믿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참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정부 방침에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식당 내 감염 사례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음식점, 카페를 통한 감염 사례는 줄곧 있어 왔고 방역 당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거리 두기를 일정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각자의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된 시간에 지금 감염이 된 사례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거리 두기를 해도 마스크를 벗었다 하면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파주의 스타벅스 관련된 예. 것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식당 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풍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비말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2m 거리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식당 안에서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먼 거리를 하더라도 비말이 전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예.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짧아도 내년 후반부 아니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지속될 이러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와 같은 감염을 막기 위한 어떤 식당이라든가 각 업종의 어떤 전환, 그다음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사회에서 논의를 좀 해보고 예. 여기에 대한 대비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께서 등을 돌리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말로 인해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마주보고 있다라든지 떨어져 있어도 좀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등을 돌리고 있는데 비말이 어떻게 그로 전파가 됐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예,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에어컨의 바람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예. 내 뒤로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식당 안에서의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조정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러한 식당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 이런 쪽에 내부 공조나 어떤 파티션의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다음에 각각의 또 재질들을 바이러스가 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한 건축학적인 논의들도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 중장기적인 대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대처들도 필요한 것 같고 떨어져 앉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서 또 나온 건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관련 감염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휴가 기간에 제주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이 제주 게스트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방문 감염 같은 경우는 정부 서울청사의 외교부 사무관이 이제 확진 판정을 예. 받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여러 가지 감염 사례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고 이러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갔다 온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건 이미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게스트하우스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파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요. 반드시 와서 이런 분들도 진단검사를 빨리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 서울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워낙 높은 최고 수준의 각급 시설이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계도 비상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하나이글스 투수 신정락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지금 이 사례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수가 또 다른 구단의 선수들과도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스포츠계가 비상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미국에서도 역시 비슷한 사례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메이저리그 그 자체가 이제 중단될 그런 위험성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 질환이 어떻게 보면 한 팀 안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팀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예. 사실 스포츠 경기라는 거는 의외로 밀접한 접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코로나19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던 세균이 경기 중에 접촉했던 상대팀 선수에게 이미 옮아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의 사례들이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진자들을 빨리 선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방법은 마스크 쓰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강조를 해도 참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자 그리고 이른바 그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단속을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당연히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턱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은 본인이 말할 때 나오는 비말 자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나왔던 침방울, 비말이 예. 결국은 사람 몸에 어디를 통해서 감염이 되냐 하면 이제 코 안에 있는 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예. 그럼 본인 코 안도 역시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 의한 비말, 그다음에 본인에게 들어오는 비말을 전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턱스크와 같은 이런 마스크 착용 행태는 미착용으로 여기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왕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면 예. 제대로 착용을 해서 본인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이런 마스크 착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셔야 되고요. 일상적인 공간 그리고 음식물 섭취할 때 외에는 야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전공의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정부가 전공의 단체와의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전협에서도 뭐 공개 토론 받아들일 수 있다,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뭐 워낙 양측이 좀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라서 과연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좀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가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파업이나 이런 그 서로 간의 감정이 부딪히는 또는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러 정보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돼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개 토론회라고 부르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정보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결국은 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물론 한 번의 공개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합의점을 찾는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의료 파업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집단유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과 관련해서는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